언론에서 다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고로 밀고 갔습니다. 경찰에서. 유서를 어저께 제가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영상에 유연인데요. 분명히 유서가 나왔고요. 그 유서에는 사당역 14번 출구로 박근혜 사태와 특검을 실시하라는, 그리고 아까 주모제 때도 얘기를 드렸던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는, 두려움은 자기 본인이 다 가져갈 테니 국민들은 일어서라고 부탁을 하시는 유서를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누구한테? 유서에는 내가 생활고다, 너무 힘들어서 죽는다, 이런 소리 하나도 없었다고 분명히 언론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인격이 안 되시는 거죠. 어느 죽음이든 간에 만약에 생활고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폄훼할 사람은 정말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생활고로가 힘들어서 죽었다 하더라도 어느 죽음이든지 간에 그건 애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하거나 그런 짓을, 나쁜 짓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한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한 것도 부정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하루 전에 공표가 올라갔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표도 하기 전에 벌써 개표를 하고 다 끝나지도 않은 중에 개표 방송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공문서인 개표 상황표 분석한 결과 다 나왔기 때문에 개표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자개표기 문제, 기계니 전산이니 선관위는 그러고 있는데, 기계든 전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소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소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것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51.6대 48% 의심은 그거부터 시작이 됐지만, 공문서인 개표 상황표를 다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선거법을 위반을 하고 개표 조작을 한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작년 1월 4일 날 들어갔고 1년이 되도록 대법원이 속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각도 안 시키고, 기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인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각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죠. 대법원이 법으로 똑바로 판결만 해도 이런 열사라든지 국민들이 거리를 나와서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법대로만 판결을 하면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판결이 돼서 재선고를 해서 또 괜찮은 사람이 똑바로 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박근혜가 싫어도, 내가 아무리 문재인이 싫어도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재선거를 하게 되면 누가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누가 되든지 간에 정당하게 선거가 치러졌다고 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선거 무효 소송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끝나자마자 홈표가 나왔죠. 박근혜 표 100매, 문재인 표 10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투표소당 1개씩에 2개씩에 지금 10개 나온 거를 치면, 이 전국적으로 많은 투표구수마다 오류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럼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당락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는 문제가 됐던 서초구라든지 어디 잠깐의 실수였고 잠깐의 무슨 잘못이었다는 짓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오류가 한번 나왔다는 것 자체로, 한번 나온 거 다른 데서는 안 나오나요? 경기도에서 오류가 났으면 강원도에서는 안 나오는 건가요? 오류가 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한 전자개표기고 투표불리기인데, 일명 자기들은 기계라고 하면서 투표불리기라고 하고 쓰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 규칙이 더 적용이 돼서요. 공직선거법은 무시를 하고 선관위 내부 규칙으로 기계라고 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나면 안 된다고, 쓰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검증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것인데, 이번 대선은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거를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수개표가 안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수개표가 원칙인 것이 맞고요. 그리고 개표상환표는 공문서예요. 그래서 박근혜는 공문서에 의해서 개표상환표대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개표상환표가 엉망이고 잘못되고 이것이 부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내려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새누리 유사사무소,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윤정훈 목사의 하나의 잘못으로 축소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NLL을 이용한 선거 이용에 엄청나게 했었고요. 여보세요? 그것도 다 선거 어디세요? 무효 소송에는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표 조작, 오류가 나면 안 되는데 오류가 났고, 그것을 이해하세요. 개표상환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2,000표에서 4,000표가 10여 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수개표가 이게 주가 된 것이 아닌 기계로 전산으로 버스 타고 왔으니까 나버려두고요. 휘리릭 돌려서, 그래서 컴퓨터 예, 대통령, 예, 알겠습니다. 기계가 뽑은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오류가 나온 것 자체가 그쪽에서만 오류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관위는 웃기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오류가 한번 나왔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 전국 투표소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류가 나오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그 오류를 또 축소를 시키고 있고, 요번에 국감에서 기계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이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잘못이라고 쳐도 이 개표상환표 공문서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잘못은 선관위한테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것을 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선관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가 일어났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방지한다고 생긴 중앙선관위인데, 지금 이 부정선거의 온상이 선관위가 되어 있고, 자기들의 잘못을 덮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류라든지 무슨 많은 기사들을 무슨 뉴시스라든지 아니면 진실의 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개표상황표라든지 공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을 수 없는, 하루 전에 어떻게 득표수가 개표상황표에 있는 득표수가 똑같이 올라가 있을 수 없는데 올라가 있고, 공표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박근혜는 원칙과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원칙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자체에서 원칙과 법을 위반을 한 걸 눈을 감고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 잘못 아니라고 뻗팅긴다고 이것이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고2 남종 열사님께서 박근혜 퇴진과 특검을 실시하라고 플랜카드를 걸으시고 아까 서울역에 있는 고가에서 분신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살로 모는 사람들은 정말 파렴치한 분들입니다. 남의 죽음을 가지고 정치적 이용을 하는 거는 당신들이시고요. 어느 죽음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살인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죽이거나 그런 것도 반대하고 있고, 그런 사람도 죽으면 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이번 18대 대선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임명장을 받은 개표 조작이
밝혀져야지만, 그리고 그게 제대로 판결을 받거나 제대로 부정선거라고 알려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넘게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지금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아시는 분 아시듯이 제 방송은 중앙선관위에서 방송을 하다가 뭐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서 국정원 특검 하다가 방송 생방하다가 그리고 중계하다가 그리고 뭐 3.15 부정선거에 파일 방송하다가 그게 무슨 저작권 위반이라고 걸어서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6개월이라는 정지를 먹였습니다. 제 아이디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디들도 3개 아이디를 정지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뭐가 무서운지 중앙선관위에서 압력을 넣었는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압력을 넣었는지 그거는 경찰이 풀 일이지만 제 짐작컨대 방송을 막으면 사람들이 눈 막고 귀 막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아주 안이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먼저 출발하세요. 그래도 지금은 옛날하고는 틀려서 광주 사태처럼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거기를 고립을 시키고 언론 통제를 해서 그 5.18 이 제압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그래도 SNS 이런 개인 미디어 언론이 장악됐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방송하는 이런 방송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부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가 대선 개입한 것은 뭐 당락에 얼마의 차이가 났네 안 났네 이런 걸 따지시면 안 됩니다. 법 자체를 안 지킨 걸로 이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신 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권만큼은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주권 지키기로 가서 올바른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불법과 불의와 온갖 권모수술을 다 부려서 일단 대통령 되고 일단 의원 되면은 끝나버리고 다음에 뭐 다시 바로잡자. 다음에 뭐 어떻게 바로잡아요? 다 끝났는데. 그렇게 한번 올라가면 부정 불의를 못 잡는다는데 다음에 또 무슨 부정선거를 잡습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정선거 계속 있어 왔고 그 얘기를 했었고 저는 또 강남을 때 찌그러지고 도장 안 찍고 제 앞에서 그거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지는 걸 봤기 때문에 부정선거 바로잡지 않고서는 앞으로 투표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겠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18대 대선 개표 조작 많이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선거무효소송인단과 더불어서 그 18대 대선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대법원 촉구 범국민운동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소송인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운동으로 번져야 하기 때문에 선거소송이 지금 법적으로는 마지막 싸움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대법원에서 똑바로 판결을 하라고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국민 운동으로서 선거소송인단은 앞으로 더 크게 될 다른 분들과 운동을 할 것인데요. 선거무효소송인단으로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카페 선거무효소송인단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에 오시면 가입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인단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많은 정보와 그리고 재판 기록, 재판 그 상황 그리고 소송에 들어간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한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누리 유사사무소, 시발단,
축소를 시켰죠. 윤정훈 목사 하나의 잘못으로 축소를 시켰지만 임명장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임명장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을 못 받는다면 다음에도 유사사무소 설치하고 그 사람 유사사무소 설치한 사람만 처벌하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잡아요, 부정선거를. 그렇기 때문에 유사사무소도 확실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선거무효소송 거기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정말 임명장을 받은 건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이기 때문에 그게 부정이면 부정선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개표 조작, 이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궁극에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현장에서 투개표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 뭐 투표함을 들고서 뭐 왔다리 갔다리 뭐 투표함이 사라졌네 안 사라졌네, 뭐 투표 뭐 수가 뭐 릴레이 투표처럼 넣었네 안 넣었네, 그런 거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고 돈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되고 그 돈으로 우리의 국민의 무슨 복지라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굳이 그거를 쓴대요. 수개표를 하고 또 그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중으로 합니까? 수개표를 하면 수개표 잘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돈을 굳이 들여가지고 그거를 또 기계로 한번 돌립니까? 그런데 수개표를 지금 뭐 2,000표에서 4,000표를 10여 분 만에 끝내버리고 이걸 그냥 수개표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기계로 휙 돌려서 토스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쓰지 말라고 법에도 해놨더니 선관위 내부 규칙으로 기계로 만들어서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수개표하고 나서 왜 굳이 기계까지 돌려가면서 전산 들어가고 무슨 뭐죠?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지방선관위나 그런 득표율을 또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막 오작동이 있고 막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힘들어도 정확하게 가는 것이지 신속하고 그냥 대충 해버리는 그런 선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고 알으시고 옆에 얘기하시고 우리 주권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셔서 자료 보시고 내용 보시고 오늘처럼 피를 보는 12월 31일날 그 마지막 날 자기의 몸을 불사르신 분이 또 나오지 않게 우리의 주권은 꼭 지키는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의 주권만큼은 꼭 지키고 부정선거 처벌받고 바로 잡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뭘 하나요? 다 보이는 거지. 새누리도 나오고 민주당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그만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제. 이남정이가 살았어도 저기 용납 안 해. 이따가 힘쓸 일 많아 이제. 알았어. 이남정이가 살았어도 저기 용납 안 한다. 아니 기록하세요. 잘하셔도 아니 기록하세요. 잘하셔도 난 아니 소리 막지 마세요. 여기서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아저씨 가세요.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세요? 패거리 그만해. 당신이야말로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당기고 얘기하지 마세요. 좀 이제 좀 자자 들고 재수 없어. 꺼져. 아이 좀 건들지 마세요 좀. 그냥 가라고. 우리 진보당 당원들이 욱해갖고 뭘 할까 나 말리려 갔는데 다른 분들이 싸우니까 고맙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이럴 때 통치가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오늘 같은 날 미친 새끼들이 많네. 오면 하고요. 통치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 전국적으로 얼마나 더 심할 거야. 이건도 우리 누님이 같은데? 아니에요. 유권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작. 대표 조작. 그러니까 대표 조작 생방송. 선거 무효 소송이다. 소송이다. 선거 무효 소송인데. 그거랑 또 다르시구나. 지금 싸우는 거. 제가 아는 당원들이 또 제 양반 뭐라 해보자고 이제 말리려고. 정말 전국적으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야. 아이 미친 새끼야. 무슨 추모하는데
데서 당 따지고 난리십니까? 예? 한 사람이라도 다 모여야지. 자기야말로 정치적인 사람이지. 년 모태우 독재 정권 타도하기 위해서 열사들이 제 몸을 사는 일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6년 만에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겼습니다. 우리 지역 구례군 마산면 출신의 이남용 열사가 스스로 몸을 살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셨습니다. 지금 운구행렬이 장성을 지나 광주 시내로 들어왔고요. 열사가 여기에 도착하실 때까지 열사가 외치셨던 열사의 뜻을 다시 이 자리에서 새기고 같이 외치고 열사의 뜻을 계승하자는 그런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할 테고 잡아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잘라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살인 정권 물러가라! 오늘 이 노제를 위해서 서울에서 원로 주사 선생님도 내려오셨고 광주에 큰 어른들도 지금 모두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맨 앞줄에 어른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그냥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시다면 뒤쪽에 계속 붙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 오른쪽의 자리는 유족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저 뒤로 계속 자리를 이어 붙여서 앉아주십시오. 외치겠습니다. 민주주의 우퇴시키고 조국 분단을 고타고 하는 매국노 정권, 살인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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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 삶은 안중이 없는 매국노 정권, 사기 정권,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여기는 경찰이 도로를 이렇게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서울은 아까 방송 보셔서 아시지만 서울은 아예 운구를 못 따라가게 막고 사람들을 경찰들이 막았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길조차 황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서강고등학교를 지나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4천만 민중 하나 되어 독재 정권 탄호하자! 반민주 정권, 반민족 정권, 반통일 집단, 이명박근혜 집단 몰아내자! 운구는 아직 오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용판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남대문 경찰서장이 고인의 유서를 180도로 왜곡해가지고 마치 빚 때문에
가정 사정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 발표를 했고 언론을 가장한 쓰레기들이 이 거짓말을 확대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빚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목숨을 버린 줄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SNS 많이 활용하셔서 진실을 널리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목 놓아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에 피우고 있다. 아래서 사나는 어디 갔어? 저기 안 하는 거 서 있어. 저쪽에 장례식 치르는데 비용을 시민들 성금으로 순식간에 다 채워서 비용을 담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서울서는 많은 시민들이 같이 못했지만 금남로에서 우리 민주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열사를 맞아주시니 열사께서도 가시는 길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사께서 두려움을 안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불악기들과 싸우겠습니까? 쓰러져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다시 외칩시다. 살인정권, 독재정권, 박근혜 집단 물러가라! 아니었고 정당의 당원도 아니고 어느 단체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광주 우산동 주민이었지만 촛불 집회에도 얼굴을 비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극히 평범한 그런 소시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소시민이 제 몸을 살라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줬습니다. 만약 우리가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다면 이남종님이 밝히신 그 길을 따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 길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찰은 시민들을 막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고 이남정 열사가 남겼던 유서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본인이 다 가져갈 테니 분연히 일어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유서를 남기셨음에도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많은 국가보훈처, 언론이 경찰 흐렸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더러운 협작질을 해서 정권을 찬탈한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를 알고 규탄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열사의 바람처럼 저 더러운 사기 집단이 물러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더 열심히 싸웁시다. 운구 행렬이 금남공원 앞을 지나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크게 외칩시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민중의 고열을 빠는 더러운 사기 집단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만장이 들어있고요. 중앙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중앙선으로 차 조심하시고 중앙선으로 서울에 가시면 됩니다. 있었던 만장이고요. 여기 운구차입니다. 운구차입니다. 강지열도 이만큼만 조심하시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계십니다. 앞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를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대 사랑입니다. 예, 선관위 앞에서 방송하다가 저작권으로 아이디 3개 정지 먹었죠. 6개월. 여기는 한국무효소송인단 공식 방송입니다. 즐겨찾기 추천 꾹꾹 눌러주세요. 계속 했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못 오셨죠. 정말 나이 어리십니다. 나한테 사랑해. 애쓰십니다. 네. 최고. 네.
앞에서는 광주 분들이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뒤에서는 서울에서 장례를 했던 분들이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무효소송인단 하느라고 경상도 쪽도 다녔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상도가 아주 폐쇄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론을 가지고 반으로 가르고 지역, 나이, 세대간 가르고 뭐든지 남북을 가르고 뭐든지 가르는 분열을 시키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물론 거기에 힘을 담고 있는 세력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경상도가 완전히 거기에 놀아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만 해도 잡아갔죠. 그런 사회가 안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린 민주화를 겪었던 것이고, 이제 역사를 뒤로 가는 이 상황에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피를 또 보게 됐습니다. 정말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을 가져갈 테니 모두 일어서라고 힘을 내라고 얘기하시면서 서울역 고가에서 박근혜 퇴진과 특검 실시 플랜카드를 걸고 분신을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 분이 정치적인 분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국민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촛불집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아니고 박근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그냥 시민이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실천을 많이 하신 분이시죠.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학사장교 출신이십니다. 진짜 이 문제는 부정선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불통의 문제가 더 크죠. 저는 선관위 앞에서 방송을 하다가 정말 국정원 특검 생방 중계했다고, 그리고 3.15 부정선거 중계했다고 6개월 아이들을 정지를 먹었는데 다른 아이디 2개도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총 아이디 3개를 정지를 먹었습니다. 내년 올해죠. 올해 2월달 중순 이후에나 풀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차선 그냥 차량과 제일 막아주고. 예, 조선대 영문학과 출신이십니다. 광주 시민들이 길을 내주시고 있고, 사람들 진짜 새끼들.
있죠. 예. 열심히 싸워서 독재 정권을 반환할 것입니다. 밀칩시다. 박근혜 정권 배제하라. 민주주의자 국가의자 반민주주의자 박근혜 정권 하도하자. 열사의 뜻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열사의 외침이다. 살인 정권 퇴진하라. 열사의 마지막 뜻이다. 독재 정권 물러가라. 가정생계 아니라고 유서에 다 나와 있죠. 햇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린 분한테 폄훼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크게 외칩시다. 열사의 마지막 외침이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더 이상 이 나라를 우롱하지 말고 거짓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가라. 더 이상 조국과 역사를 우롱하지 말고 박근혜는 물러가라. 열사의 뜻이다.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싸워서 독재 정권 하도하자. 살인 정권 하도하자. 반민주 정권 하도하자. 반통일 정권 하도하자. 감제산 경찰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잘해줍니다. 아일구 영령의 명령이다. 5월 영령의 명령이요 이남종 열사의 뜻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남종 열사 장례식 가운데 우리 강남로 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목이 터져라 외치겠습니다. 차가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역사의 외치자.